자, 첼시 영입이 조만간 빠바바바박 터질 것 같습니다. 대부분 딜이 제법 좀 짙게, 그리고 오래됐죠, 링크들이. 그렇죠. 꽤 오래됐는데 이게 마무리를 다 좀 지을 것 같아요. 먼저 수비 쪽을 보겠습니다. 일단 편의점 샛별이 김유정, 티아고 실바는 끝난 다음에 본인도 이제 마지막 경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딜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네. 하베르츠보다도 더 티아고 빨리. 실바가 더 빨리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가장 빨리 오피셜이 좀 뜰 것 같은 느낌인데 84년생이고 월클은 찍었다지만 어쨌든 폼이 좀 내려오지 않았냐라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불안했는데 막상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보니까 잘하더라. 여전히 클래스는 있다라는 걸 잘하더라. 물론 그러다가 또 피해로 와서 고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챔피언스리그에서 보여준 모습만 놓고 봤을 때는 첼시 수비수들 중에서 티아고 실바 이상으로 잘하는 선수는 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 티아고 실바가 지금 다수 보도들이 거의 임박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라디오 몬테카를로 RMC에 로익 탄지 같은 사람들은 공신력이 있는 기자들인데 이 기자가 티아고 실바 첼시 구도 합의했다. 조만간 딜이 뭐 마무리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있고요. 그 다음에 사미 목벨도 FA로 김유정을 영입하기로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계약 기간이 어디는 1년이다, 어디는 1+1이다, 어디는 2년이다. 그런데 어쨌든 긴 기간은 아니고 단기적으로 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1+1년이 제일 좀 유력하지 않을까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1년 동안 어떤 전체적인 백포 라인의 튜터 그리고 조우마 같은 선수들은 옆에 또 두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으면 좋은 그림을 그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어떤 백포 라인에 경험을 더해줄 수 있는 그렇죠. 티아고 실바가 조만간 영입이 될 것으로 보이고 오늘 새벽부터 완전히 좀 다른 선수 하나가 링크가 나고 이 선수는 뭐 어떤 데는 합의했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뭐 명확치는 않아요. 그 프랑스 언론 텔레풋을 인용한 곳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니스 출신의 이 왼발잡이 수비수거든요. FA로 이번 시즌에 계약 종료가 되는데 말랑사르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네. 들어봤는데 근데 사실 정보가 그렇게 많진 않죠. 이제 본 분들은 약간 이런 느낌이요. 이거 흘러줘. 네. 네. 약간 그 니스 경기를 쭉 팔로우를 했던 분들은 쟤를 왜? 약간 이런 이거- 느낌인가? 그러니까 그 시프리앙이나 네. 장미셸 셀이나 네. 그 다음에 이 장미셀 쉘이도 사실 존나 안 망한 됐잖아. 케이스지. 그러니까 약간 기대를 되게 많이 받았던 자원이에요. 왜냐면 프랑스 21세의 대표팀에도 나왔고 근데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은 또 잘 받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뭐 지금 얘기로는 사르 쪽에서 FA다 보니까 먼저 첼시 쪽에 오퍼를 했다라는 뭐 이야기도 있는데 만약에 설사 영입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쓰는 게 아니라 아마 임대로 일단 좀 경험을 쌓게 보내는 그림. 그러니까 니스는 아니더라도 뭐 하브리그라거나 아니면 뭐 리그 내라거나 이런 식으로 보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입하고 바로 이렇게 임대를 보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왜 이게. 네덜란드 수비수 은부야마? 그 첼시에? 그래 첼시.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이랑 좀 장기적으로 미래를 보고 데려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기대를 받았으나 성장세가 더디다는 평가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근데 이거는 오늘 새벽에 갑자기 나온 거라 어느 정도의 진짜 이 딜이 가까워졌는지까지는 파악이 잘 안 돼요. 네. 근데 갑자기 좀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라 좀 두고 봐야 될 것 이거 같다. 지켜봐야겠네. 네, 이거는. 그렇습니다. 자, 수비수 쪽은 요렇고 수비수 하나 더 있죠. 그 옛날부터 그리고 우리 요원5가 선 넘었다라고 얘기했던 벤치레 이것도 역시 임박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길고 긴 어떤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었는데 여기에 문제는 딴 게 아니었어요. 벤치렐, 레스터, 첼시 다 알고 있어. 치렐은 첼시로 가고 싶어한다. 레스터도 알아. 얘 가고 싶어하는 거. 다만 문제는 그거였죠. 그리고 첼시도 원해. 이정료였습니다. 이정료. 근데 이정료가 얘기 나왔던 게 7천만에서 8천만 파운드 그리고 네. 막 1,000억 왔다 갔다 한다. 낮아져도 900억이다 이런 얘기 많았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해결이 된 것 같아요. 마리나 누님이 협상을 좀 잘 하셨나? 그런 건지. 근데 이게 가격이 이렇게 갑자기 뚝 깎이는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근데 중간에 과정이 있었는지. 솔직히 780억도 저는 좀 비싸다고 생각하긴 해요. 나도 그래. 그러니까 이게 5천만 파운드 얘기 나오는 게 780억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그거 있죠. 원래 원가가 10,000원이야. 근데 일단 소비자가를 20,000원으로 잡은 다음에 여러분 50% 할인입니다. 그러면 할인이네? 살까? 이 느낌이 하도 막 8천만 막 그래서 900억, 1,000억 이렇게 얘기 나오다가 한 780억 그러니까
약간 싼 거 같은데? 이런 느낌 있죠? 네네네. 그러니까 첼시 팬들이 그런 어떤 착취 효과를 지금 약간 받을 수도 있다. 뭐야 1,000억에 살 뻔했잖아. 야, 이 정도면 괜찮네. 야, 사자. 780억 괜찮네. 아니, 이것도 근데 이제 원래 원가가 600억. 그러니까 원래는 500억이면 살 수 있는 게 그것까지는 아니고 잉글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딜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많고, 저는 7웰이 어쨌든 장점도 많은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단점도 우리가 눈에 봤지만 이 쓰기 나름이라고 보이는데, 나는 그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팬들이 야 이거보다는 레길론이 낫다 말은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감독이 원하는 선수 사가다 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맞아요. 그 감독이 만약에 못 믿어온 감독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지만 램파드는 성과가 있었잖아요. 올해 성과도 시즌에. 있고, 그리고 일단 당장은 로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램파드는 나는 밀어줄 만한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매불망 이렇게 첼시의 어떤 벤치레를 쓰고 싶어하는 그림이라면 사다 주는 게 좋은 게 아닌가? 괜찮죠. 아니, 가격도 좀 깎은 것 돈이 같고. 되고 여력이 된다면 감독이 원하는 선수를 보강을 했을 때, 그리고 이렇게 보강을 해줘야 나중에 책임을 묻기도 쉽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네가 사다 달라고 그랬잖아. 네, 만약에 안 되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벤치를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레길론을 사줬다. 근데 레길론 솔직히 램파드가 원하는 자원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은 램파드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원하는 자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1순위는 아니었단 말이야. 이거 7을 있었으면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래. 라고 얘기하면 뭐 할 말이 없지. 그렇지. 사실. 그래? 미안. 미안해요.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되니까 거지.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능하다면 사실 1순위의 선수들을 사다 주는 게 구단 입장에서도 좋은 거고, 그렇죠. 감독 입장에서 좋은 거고, 그런 그림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카이 하버츠입니다. 레버쿠젠과 역시 이것도 정말 오래된 딜이에요.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개인 합의는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진 것 같았는데 주급이 꽤 높은 것 같더라고. 20만 파운드 얘기는 거고. 근데 지금 예상하지 않았나요? 이 정도면?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도 이 종류였습니다. 근데 이 빌트랑 스포르트 빌트에서 이 종류 합의가 됐다. 됐다. 라는 얘기가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8천만 유로 플러스 1,000만 유로 옵션 플러스 1,000만 유로 옵션인데, 이 첫 번째 1,000만 유로 옵션은 뭐 챔스 진출, 그 다음에 노가 스테이지 진출,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비교적 달성하기 쉬운, 그 다음 나머지 1,000만 유로는 EPL 우승, 약간 좀 달성하기 좀 어려운 스타일의 옵션, 요런 계열로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곧바로 이 종류 합의설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다라는 이야기를 스포르트 1이랑 키커에서 했어요. 근데 빌트랑 스포르트 빌트보다 스포르트 1이랑 키커가 공신력이 높아. 근데 이들이 자체적으로 보도한 게 아니라 루디 펠러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어요. 그러니까 레버쿠젠 단장의 말을 그렇지. 인용한 거죠. 근데 펠러가 사실 옛날부터 딜이 되기 직전에도 그거 아닌데? 라고 얘기한 다음에 딜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단장 입장에서 뭐 스타일입니다만, 어떤 단장은 되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단장은 우리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루디 펠러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딜이 곧 조만간 끝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고 길었던 벤 치렐이랑 카이 하버츠 딜은 저는 조만간 좀 윤곽을 드러내서 오피셜이 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티아고 실바 뜨고 카이 하버츠 뜨고 벤치렐 뜨고, 저는 이 순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티아고 실바, 치렐 하버츠, 약간 순서. 하버츠가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아무래도 마지막에 좀 옵션 같은 거 조율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어? 조금 그, 더 그러네. 규모가 크니까. 네. 어쨌든 요 정도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데,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첼시가 하킴 지에를 샀습니다. 그 다음에 티모 베르너를 사왔죠. 그리고 카이 하버츠랑 벤 치렐이 딜이 된다는 전제 아래 티아고 실바는 이 종류가 안 들어요. FA야. 그럼 이 상황에서 추정하는 이 종류만 언론에 나온 거를 다 계산을 해보면 옵션까지 포함해서 2억 2천만 유로, 하나로 3,400억입니다. 엄청 큰 거 같잖아. 네. 근데 첼시가 매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되게 커요. 일단 아자를 팔았고, 아자르 이것만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리그 우승했잖아. 그래서 옵션 같은 거 다 하면 한 1,700~800억이 들어오는 것 같아. 그럼 여기서 반가이가 되는 거야. 네네. 그것도 엄청 크잖아요. 그러네. 그 다음에 모라타 완전히 종료, 바추아이, 바카요코, 여기 이제 좀 소액이긴 하겠지만 에메르송, 그래 이런 선수들이 죄다들 지금 나갈 선수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막 조르지뉴도 나갈 가능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매각이 되면, 이게 아까 얘기했던 3,400억이 내 스펜딩이 아니잖아요. 매각 수익이 들어오면 훨씬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메꿀 수가 있겠네. 그렇죠. 그러면 더 쓸 여력이 있는데, 그래서 골키퍼 쪽에 매냥, 매냥 이런 선수들, 매냥. 뭐 아니면 오나나 이런 선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비수 쪽에서도 데클란 라이스도 지금 얘기가 좀 줄긴 했지만, 내가 봤을 때 티아고 실바는 단기야.
그렇잖아요. 아 장기로 못 보죠. 네. 나이가 있는데. 말랑사르 얘는 임대 그러니까 길게 보는 미래 자원이면 즉전력감으로 누구를 더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텐데 추가적으로 골키퍼나 수비수 쪽에 영입이 그러니까 이렇게 언뜻 봤을 때는 야 이제 끝났나 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넷스펜딩으로 봤을 때 매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제법 크기 때문에 첼시 이적 시장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다. 이게 다 영입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FFP도 지키면서 돈은 그렇죠.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파이낸셜 페어플레이를 지금 이게 전혀 위반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거기 그러니까 때문에 법만큼 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마리나가 좋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라고 봐요. 나는 아스날이 돈을 생각보다 많이 써요. 제가 뭐 계속 뭐 어떤 무슨 프레임 얘기하시는데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대다수의 이적료는 할부로 지급이 됩니다. 네. 그리고 바이아웃을 제외하면 일시불로 내고 사오는 팀이 이상한 거예요. 다만 초도 지급해야 되는 이적료에 대해서 아스날이 조금 꺼려하니까 그것 때문에 할부를 좀 할부 신공을 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아스날은 이적료를 많이 쓰는 팀이야. 최근에 되게 많이 썼어. 근데 아스날의 문제점 뭐냐면 파는 걸 못해. 아 잘 못 판다 선수. 근데 마리나랑 첼시는 파는 걸 존나 잘 팔아. 그리고 최근에 리버풀도 존나 잘 팔았잖아. 네. 본머스가 눈탱이 한 3번 맞았잖아. 아, 그렇지. 2번인가 3번인가. 누구야? 솔랑케로 한 대 맞았고 그 전에 아이브로 한 대 맞았고. 그러니까 잘 팔아야 이게 되잖아요. 요거 면에서 첼시가 지금 장사를 제법 엄청 잘하고 있네.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네,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첼시는 다음 시즌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저도 이 선수들이 다 영입이 되고 정리될 자원이 딱 정리가 되면 좀 어떤 선수단을 가지고 램파드 감독이 다음 시즌에 임할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되죠, 사실 이런 거는. 근데 다만 걱정되는 건 딱 하나 그거. 뭐죠? 이런 식으로 대거 선수단이 바뀌었을 경우에 팀워크의 초반에 문제가. 삐걱거리는 경기들이 나올 수 있다. 음. 그거를 어떻게 램파드가 빨리 좀 정리를 하느냐. 네. 그게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